안녕하세요, 이시 채널입니다. 오늘은 순둥순둥한 두부를 달래장에 먹을 거거든요. 근데 밥상 차리기 귀찮을 때는 제일 빠르게 쉽게 하는 반찬을 선호하잖아요. 이거 두부 부쳐서 기름 달래장에 얹어서 먹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정성을 들인다면 기본 양념을 해요. 두부에다가 부치는 거는 기본 양념을 약간 해야지 맛이 더 있거든요. 소금 후추 뿌려주고요. 대충 기본간 한 데다가 저는 녹말가루를 좀 묻혀요. 이렇게 하면 팬이 못난이 팬이어도 잘 붙질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수분도 촉촉하게 그대로 유지해서 부치기도 쉬워요. 생선도 그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그냥 생선 튀기는 것보다 녹말가루 약간 묻혀서 하면 그 수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튀겨놓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그 생선이 촉촉하게 끝까지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식감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들기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들기름 양이 적을 때는 다른 기름이랑 약간 섞어서 붙이셔도 돼요. 두부를 더 편하게 좀 먹고 싶다 할 때는 뜨거운 물에 두부를 좀 데치세요. 튀기듯이 데쳐서 숭덩숭덩 썰어서 거기에 기름 달래장을 얹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부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날씨가 좀 꽃샘추위로 라오스가 좀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불 앞에서 이거 하기 편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행 온 분들은 정말 행운이십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낮에 35도까지 올라가면서 꽤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건기 다 갔나 보다 했는데 꽃샘추위가 한국에도 꽃샘추위로 잠깐 춥고 비바람 쳤잖아요. 눈도 오고 그 시기였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여기 시원합니다. 라오스 여행 오는 건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 3월 이때까지가 날씨가 가장 좋아요. 날씨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우리나라 사만사원처럼 그러니까 미리 날씨가 일주일 그 다음 주까지 예상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여행 날짜 잡으시면 더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죠. 건기에는 어쨌든 비는 안 와요. 대신 이제 지중해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편안합니다. 4월에는 건기이긴 한데 완전 경계선에 있거든요. 비도 안 오고 아주 덥기만 하는 날씨. 이제 라오스 신년이 시작되는 명절이에요. 그때부터는 좀 덥기 시작해요. 한낮에는. 그 달래장, 라오스에 지금 건기에 자란 달래가 나오거든요. 건기에 거는 더 아무래도 영양가가 더 높겠죠. 고기철이 아니라. 달래는 영양 성분이 많아요. 무기질도 많고 비타민 A, C, 베타카로틴, 엽산은 임산부한테도 좋잖아요. 칼슘, 칼륨, 그리고 알리신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조절도 한대요. 항노화 작용을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피로 해소도 해주고. 그래서 봄에 춘곤증 올 때 이 달래를 많이 드시면 더 좋겠죠. 라오스는 한 10년 전에 달래가 베트남에서 종자가 가마로 막 들어왔어요. 시장에 그게 쫙 퍼졌는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겼나봐요. 달래 재배. 달래는 한번 심어놓으면 금세 잘 펴지거든요. 향도 좋고. 라오스는 정원에다 달래 심어놓으면 1년 내내 먹어요. 근데 이제 재배하는 달래는 쪽파처럼 머리가 되게 통통해요. 그걸로 갖다 물김치 담아서 한여름에 동치미처럼 국수 말아서 먹으면 그 달래 머리가 아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 달래, 건기 달래 가기 전에 물김치 담으려고요. 지금 저번에 담아놓은 물김치는, 달래 물김치는 거의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소하게 두부를 다 부쳤네요. 양념만 얹기만 하면 뚝딱 끝이에요. 기름을 좀 넉넉히 하시는 게 좋아요. 달래장은 이미 항상 돼 있고요. 거기에 빨간 고추만 추가할 거예요. 홍고추 얼려놓은 거 갖다가 쫑쫑 썰어서 섞기만 하면 돼요. 달래장. 달래는 달래 한참 나올 때 이제 라오스도 아니 한국에도 지금 이제 달래철이 돌아오잖아요. 겨울에는 하우스 달래가 나왔을 거예요. 한국도 재배 달래가 나오니까. 여기도 이렇게 달래가 많이 나올 때 송송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달래를 활용하시면 돼요. 된장국 끓일 때나 이런 간장 양념 만들 때 달래 넣으면 향도 좋고요. 영양가도 아주 배가 되죠. 그래서 간장을 조금 더 보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맛있는 들기름하고 참기름 섞으면 더 맛있어요. 참깨도 아삭아삭. 자, 한 켜 한 켜씩 놓으면서 위에 양념만 건지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막 붙였을 때 저 간장 양념에 얼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겉은 속바거든요. 속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락에, 요즘에 외식이 점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직장인들한테. 요거 한 번에 이렇게 붙여서 놔뒀다가 도시락 쌀 때도 아주 좋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거의 반찬은 다 만들어 먹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백화점 구경을 갔는데 반찬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있는 백화점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제가 만든 똑같은 반찬이라도 일주일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데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백화점 반찬이 금방 변하는 거예요. 맛이. 내가 직접 하면 얼마나 청결하게 잘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남이 반찬을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내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면은 더 청결하게 했을 텐데 그게 한 달이 걸친 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거는 조금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 후로는. 오히려 개인이 만들어서 만드는 반찬이 더 청결하고 자기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낫더라고요. 이거 밥 한 공기하고 그냥 먹어도 한 끼 뚝딱.
두부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한번 맛을 봐야지. 녹말가루 묻히면 그 식감이 조금 그냥 부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촉촉하고. 반찬 하나 뚝딱. 묻힐 때 녹말가루 달래장 하나로 반찬 하나 뚝딱. 저만의 팁은 녹말가루 묻히는 거예요. 못난이 프라이팬에도 붙지 않아요. 녹말가루 묻히면. 생선튀김도. 반찬 하나 뚝딱, 또 하나 반찬 하나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달래장으로 반찬하는 거 지금 두 번째 팁입니다.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김 발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종갓집에서 제사가 1년에 뭐 8번 이상 됐었나? 그러니까 이 엄마는 외며느리고 와서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 김 바르는 건 담당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김을 발라서 그 들기름으로 발라서 먹던 그 맛이 있으니까 시중에 파는 김은 100% 다 저한테는 그 맛이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김이라고 해도. 근데 옛날에 바른 김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서해 쪽에서 오는 그 맛 나는 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기계에다가 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그 맛이 사라지고 그 옥배유 같은 거를 섞으니까 들기름 향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기름하고 참기름 섞어서 이렇게 항상 바르거든요. 그럼 그때 그 맛이 나요.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다 불 떼면서 굽던 그 맛.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김을 요즘에는 많이 사 먹는데 김을 한국에 갔을 때 이거 2톡인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손님들이 여기 오실 때 뭐 사다 줄까 하면은 김 사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양념김을 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김 톳으로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냉동실에 놓으면 몇 년도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냉장실이나 실에다 놓으면 이게 변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발라서 먹고,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냉동실에 넣어서요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구워 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팁을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가 들어가면 올리브유는 굳잖아요. 굳어서 이거를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꺼내면 이게 붙어가지고 다시 녹여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굳지가 않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양념해서 냉동해 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뭐 장수만큼 꺼내기가 쉽죠. 오늘도 들기름, 참기름 섞어서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소금은 구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굽기만 하면 김은 뚝딱 하는 거죠. 한번 김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 구워서 비닐봉지에 넣고 햇볕 안 들어오는 시원한 곳에 놓고서 밥 먹을 때마다 꺼내 먹거든요. 중간 불보다 약하게 해서 구우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 하면 금세 타버리거든요. 약한 불에 하면 이게 열기로 계속 똑같은 온도로 구워지기 때문에 굽기가 쉬워요. 한국은 요즘엔 뭐 시장 가도 저기가 있더라고요. 기계로 요즘에는 다 발라서 굽더라고요. 한국에서 직접 이거 시장 가서 굽는 거 그러면 한 톳을 구워가지고 오면 그거 쩐내나서 나중에 못 먹어요. 그냥 오히려 여기 와서 한 톳을 받아서 자기가 어느 기간 동안 먹을 만치 발라서 냉동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그 일하는 사람을 대줘요. 경비하고. 매번 내가 이거를 바르자니 번거롭더라고요. 이왕에 돈 주고 그것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금세 하더라고요. 살림 잘하는 아가씨였는데. 그래서 다 구운 다음에 김은 자를 때 가위로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 부서져요. 구운 김은 칼로 잘라야 전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활의 팁입니다. 집에서 바르는 김은 칼로 자르기. 살림 처음 할 때는 다 가위로 쓰지 누가 이걸 칼로 자른다고 생각 못하죠. 이 김을. 근데 희한하게 가위로 자르면 다 부서지는데 칼로 자르면 전혀 부서지지가 않는 게 신기해요. 한국 음식은 진짜 다 손맛이야. 입맛 없을 때 이 김 발라서 먹으면 밥 한 공기 그냥 뚝딱. 요즘에 김 발라 먹는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지. 누가 집에서 김을 바르냐. 근데 저희 아이들도 제가 집에서 김을 발라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김이 엄청 그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닐에 넣어서 바람 안 들어오게 위에 화장지 딱 덮으면 누지지 않고 한참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공기 쫙 빼서. 요즘에는 뭐 음식 보관하는 케이스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기름종이 하면 기름 또 저 맛있는 기름이 또 다 기름종이에 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닐이 난 것 같아요. 요거는 유일하게. 제가 비닐 플라스틱 그릇 그런 거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니 분명히 플라스틱 뭐 어서 주고 그런 걸 다 없애고 또 몇 년 지나면 플라스틱이 어딘가에 쌓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만큼 세상에 플라스틱이 많다는 얘기인데. 요즘엔 또 그 실리콘 재질. 이 유리용기도 보기에는 깨끗한데 오래 쓰면 안 된다잖아요. 중간에 바꿔줘야지. 또 몇 년 한국에 안 간 사이에 이런 케이스도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햇빛 안 들어오는 데다가 시원한 데다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습기 차니까. 그냥 시원한데 그런 데다 직사광선 안 들어오는 데다가 넣으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끼니를 지금 걸은 상황이라서. 저 밥이 보기에는 현미밥으로 보이죠? 시래기 쌀물물로 밥을 하니까 현미밥 색깔이 나더라고요. 시래기 삶으면 그물 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물병에다 담아놓고 물칸에다 놓고 밥할 때마다 지금 그 물로 밥을 짓고 있거든요. 여기에 참치캔 하나 뚝딱 따서 얹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식재료로 활용하는 팁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상품화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갇혀 지내면서 먹는 게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 많은 식재료를 이렇게도 활용하고 저렇게도 활용하다 보니까 상품화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상품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올린 영상들이 꽤 되거든요.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제 영상에서 그걸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상품화 된 게 있어요. 대기업에. 그리고 빨리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특허청에 출원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을 가야 말이지.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자기가 이 영상 아이디어를 해서 올려도 되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그런 물어보지 않잖아요. 특히 요리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젊은 신혼인 것 같아요. 음식하는 스타일이.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 대박난 아이템만 갖다가 영상을 찍더라고요. 근데 빨리 구독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리 부분에서는 남의 거 카피하는 게 당연시사 됐잖아요. 저는 그냥 식재료, 내가 생활하면서 식재료 만드는 거를 그냥 생활의 아이디어로 그냥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 올리다 보면 이미 남이 그 아이디어를 이미 해서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나는 내 생각으로 올렸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식재료에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바른 김에 저렇게 밥 사 먹으면 더 맛있지. 입맛 없을 때, 귀찮을 때, 주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지. 요즘에 참치캔도 다양하게 양념해서 많이 나오던데. 또 한 가지 또 추가된 게 있던데요. 최근에. 이 맛은 직접 해먹어야 맛이 나지. 집에 바른김 자르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흰 가래떡 냉동실에 놀고 있는 애 삶아가지고 여기에 싸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양념김에다가 밥 싸먹는 거하고 똑같죠, 가래떡은. 이건 더 맛있지, 바른김이라서. 양념빔 한번 날 잡아서 발라 드셔보세요. 그 맛은 정말 새롭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끄끄끄. 행복한 한 주 되세요.